안녕하세요. 한류의 신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 클래스 TV입니다. 오늘은 송혜교 검은 수녀들에서 빛나다 동서양 오컬트의 신선한 조화란 제목의 외신 리뷰 기사를 살펴보고 이 영화를 해외 영화관에서 관람한 중국인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도 한류 소식이 아닌 내란 사태 관련 잡소리를 좀 길게 시작하겠습니다. 매번 이야기하지만 이 잡소리가 싫으신 분들은 유튜브에는 엄청나게 많은 한류 반응 채널이 있습니다. 그쪽 채널에 가셔서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중국은 독재국가이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국가가 강제로 막습니다. 그것은 광전총국이란 부서에서 모든 언론과 드라마 영화를 검열해서 공산당에 반하는 것들은 모두 걸러냅니다. 결국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공산당을 찬양하는 소재를 강압하다 보니 그들의 드라마는 매번 멜로, 판타지, 역사 장르로 한정되어 버립니다. 또 그 속에 애국심을 넣다 보니 매번 스토리 흐름을 깨버립니다. 결론은 이렇게 독재 정권에서는 절대 문화가 발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승만 독재 정권 때부터 전두환 독재 정권까지 독재를 거치면서 문화가 상당히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1987년 민주화 이후로 우리나라 문화계가 자유의 힘으로 성장하면서 한류라는 막강한 소프트 파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프트 파워를 키우는데 이명박, 박근혜, 내란수계까지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한류를 계속해서 방해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한강 작가까지 폄하하며 우리 문화를 빛낸 문화인들을 여전히 괴롭히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구구일배들이 우리나라 콘텐츠를 즐길 자격이나 있나 생각을 합니다. 한류는 진보가 살리고 구구일배가 계속 위축시켰는데 그들이 블랙리스트의 명단에 있던 봉준호, 박찬욱, 연상호, 황동혁 감독 등의 작품을 즐길 자격이 있을까요? 요즘 구구일배 역사 강사 전한계리가 계속 구구집회와 채널A 같은 채널에 나와서 헛소리를 하고 돌아다닙니다. 지난번 이승만 영화를 찬양하더니 그는 처음부터 구구일배였다는 것을 이번에 확실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저도 역사 강의를 15년 이상 해왔지만 우리나라 근현대사를 제대로 배웠다면 저런 헛소리는 하지 못합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그냥 맹목적으로 역사를 달달 외워서 100점을 맞는 학생들과 역사의 흐름과 뿌리까지 공부해서 자신의 지식으로 각인시키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일베 역사 강사 전한길도 제가 봤을 때 그냥 역사를 달달 외우기만 해서 강사가 된 케이스라는 것을 100% 알 것 같습니다. 이승만의 3.15 부정선거, 박정희의 5.16 쿠데타, 전두환의 체육관 선거를 알고도 자칭 역사 강사라는 자가 내란을 일으킨 내란수계를 지지하는 발언과 부정선거 음모론을 이야기하는 자체가 그가 얼마나 하찮은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역사학자가 역사의식 없이 역사를 가르칠까요? 정말 그 사람에게 배운 학생들은 그에게 무엇을 배웠을까 걱정이 됩니다. 앞으로 이런 자격도 없는 구구일배 강사들은 우리나라 역사를 가르치지 못하게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승만이나 박정희나 전두환이 민주주의를 가정한 독재를 하며 우리 국민을 무참히 학살하고도 여전히 영웅화되는 것은 그 당시 어용 언론과 지금도 남아있는 일베 구구 역사학자 뉴라이트들의 선동 때문입니다. 구구일베들은 중국과 북한의 독재는 혐오하고 우리나라 독재는 미화하고 추앙하는 정말 한마디로 변태 집단일 뿐입니다. 그러니 내란 수계가 구구일베에게 세뇌되어 내란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이런 독재가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내란 수계가 철저하게 법적인 처벌을 받고 법원에서 폭동을 일으킨 구구일베들을 철저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각설하고 중국은 14억 인구이기 때문에 벌써 한국과 인도네시아, 대만에서 한국 오컬트 검은 수녀들을 관람하고 중국 최대 평가 사이트에 관람평을 올리고 있습니다. 일단 중국 반응을 보시기 전에 이 영화를 리뷰하는 외신 리뷰 기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송혜교가 연기의 새로운 면을 탐구하기 위해 검은 수녀들에서 주연을 맡기로 한 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옳은 선택이었습니다. 권혁재 감독의 이 영화는 볼만한 충분한 이유를 제공하며 송혜교와 전여빈의 설득력 있는 연기만으로도 티켓값을 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검은 사제들 2 검은 수녀들은 강력한 악마에게 사로잡힌 소년 희준을 구하기 위한 싸움에서 윤야 수녀를 따라갑니다.
이 악마는 전작 검은 사제들에서 소개된 12가지 악령 중 하나이며 사제도 사로잡힐 만큼 강력합니다. 유니와 수녀의 싸움은 외롭고 힘듭니다. 그녀는 악마의 존재를 부인하는 정신과 의사 바오로 신부의 회의적인 시각과 서품받지 않는 수녀가 엑소시즘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교구의 저항에 직면합니다. 그녀는 투쟁하는 동안 바오로의 제자이자 동료 수녀인 미카엘라 수녀에 대한 비밀을 밝혀내고 이를 지렛대로 삼아 그녀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처음에는 서로를 불신하던 두 여성은 점차 동지애를 키워 흔들리지 않는 유대감으로 발전합니다. 사회적 편견과 악마의 힘에 맞선 그들의 싸움은 스릴 넘치고 정화되는 경험입니다. 이 영화는 희생과 구원과 같은 엑소시즘 영화의 많은 고전적 요소를 담고 있지만 뚜렷한 독창성으로 차별화됩니다. 서사는 서양의 엑소시즘 전통과 한국의 샤머니즘 의식을 결합합니다. 의식이 엑소시즘과 샤머니즘을 합치는 장면은 예상치 못한 신선함으로 동양과 서양이 혼합된 독특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영화는 또한 수녀 중심의 스토리라인을 활용합니다. 두 명의 강력한 여성 주연인 송혜교와 전여빈이 줄거리를 이끌면서 영화의 감정적 깊이와 매력은 그들의 지휘적인 연기로 상당히 증폭됩니다. 송혜교가 윤희아 수녀 역을 맡은 것은 특히 인상적입니다. 그녀는 수녀가 엄격하고 독실한 인물이라는 고정관념에 도전하며 담배를 피우고 욕설을 마구 퍼붓습니다. 그녀의 불경스러운 행동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희생정신은 그녀의 캐릭터를 깊이 설득력 있게 만듭니다. 더 글로리에서 복수심에 타오르는 역할을 한 후 송혜교는 이 작품에서 더 성숙하고 당당한 카리스마를 선보입니다. 검은 수녀들은 오컬트적 뿌리에 충실하면서도 어둡고 고딕적인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권혁재 감독은 복잡한 미장센을 사용하여 액션 장면이 부족하여 생긴 틈을 메우고 시각적으로 매혹적인 경험을 만들어냅니다. 이 영화는 검은 사제들의 스핀오프로서 즐거운 콜백을 제공합니다. 초반의 상징적인 돼지 돈돈에 대한 언급은 첫 번째 영화에서의 기억에 남는 역할을 떠올리게 하고 나중에 강동원이 카메오로 등장하여 시대를 초월한 모습으로 관객을 매료시킵니다. 다음은 검은 수녀들을 해외에서 관람한 중국 관람자 반응입니다. 여러분 이거 꼭 보세요. 연기가 A++++ 미쳤고 어떤 장면에서는 한두 번 울었어요. 이 장르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좋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드라마나 한국 영화, 판타지, 사극, 로맨스, 코미디 장르의 팬이에요. 휘발유통에 성수정 그만 넣으면 안 될까요? 이건 휘발유를 붓는 것과 너무 비슷해요. 중국은 절대 만들 수 없는 공포 장르다. 우리는 왜 이런 오컬트 장르도 못 만들게 막나. 감독님이 고민이 크다. 배우들의 연기력은 후반부 경험이 나쁘지 않다. 송혜교가 생산하는 제품은 최고의 품질을 갖추어야 합니다. 무당, 그리스도, 타로카드, 성수 휘발유통. 송혜교의 영화. 오랜만에 한국 영화를 영화관에서 봤는데 좀 심심하다고밖에 할 수 없네요. 아주 좋은 영화, 완전 최고였습니다. 검은 수녀들이 가져온 스토리는 매우 단순하고 직설적입니다. 더 이상 미루지 않고 영화는 훌륭한 장면으로 시작해서 처음부터 정말 빠져들게 합니다. 스토리 전개도 빠르고 아주 잘 전달되어서 관객으로서 지루함을 느낄 시간이 없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정말 좋아합니다. 영화 전반에 걸쳐 긴장감 넘치고 소름 돋는 분위기를 성공적으로 조성합니다. 전반적으로 검은 수녀들은 독특하고 시적인 공포 영화이며 엑소시즘 세계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공한다고 생각합니다. 매우 지역적인 세계관 덕분에 이 영화는 다른 공포 영화와 다릅니다. 전반적으로 10점 만점에 10점, 송혜교가 수녀 역을 맡은 것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녀의 전문성과 이 공포 영화 장르에서의 재능이 있어요. 그녀에게 로맨스 캐릭터를 깨트리는 거죠. 브라보, 송혜교와 훌륭한 팀.
제가 보고 싶은 전형적인 엑소시즘 영화입니다. 과장된 점프스퀘어는 없지만 스토리는 명확합니다. 배우들의 실력이 뛰어나고 송혜교는 매우 매력적이고 카리스마가 있습니다. 영화가 훌륭하고 송혜교가 훌륭한 연기를 보여줬어요. 역할이 정말 다양해요. 저는 전여빈의 연기를 정말 좋아했습니다. 그녀는 이 영화에서 웃음을 선사했습니다. 너무 귀엽네요. 평범한 엑소시즘 스토리 같지만 배우들의 연기가 정말 좋다. 수녀가 기도할 때 대사가 아름답다. 사랑스러운 송혜교와 전여빈의 케미, 영화 좋다. 천주교와 샤먼의 터무니없는 융합이에요. 전혀 무섭지 않은데 연기가 훌륭했어요. 영화는 그냥 괜찮았어요. 더 기대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한국 공포 영화는 처음 봐요.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지금은 배우들이 모두 연기가 치고입니다. 볼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송혜교 정말 좋아해요. 그녀는 아름답고 마법 같고 수녀 윤야 역을 훌륭하게 연기해냈어요. 지루하다. 영화의 유일하게 좋은 점은 소년의 연기. 나는 이것을 코미디 호러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너무 많은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송혜교 연기 너무 멋지다. 저는 지금껏 본 것 중 가장 뛰어난 엑소시즘을 보았습니다. 마치 엑소시스트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것 같았고 성별이 바뀌었습니다. 사탄이 한 번이라도 말을 하지 않을 수 없을까? 내 생각엔 그가 너무 많이 떠드는 것 같아.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우리나라에서도 이 영화는 박스오피스 1위를 하며 이틀 만에 60만 관객을 동원했습니다. 오컬트 영화다 보니 호불호가 갈리고 있는데 이번 주 관객 수를 지켜봐야겠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송혜교를 비롯한 배우들의 연기를 극찬하고 있어서 해외에서도 어느 정도 인기를 끌지 지켜봐야겠습니다. 한류 클래스 TV는 한류 외신과 해외 반응을 꾸준히 쫓아가 보겠습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항상 하시는 일마다 대박 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